자, 요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수면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느냐, 진화에서 그거를 따지는 글인데 그거는 아직도 연구 중. 자, 수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니? 머타블리즘, 신진대사가 늘어난 상태일까 줄어든 상태일까? 근데 상식적으로 수면을 한다는 얘기는 움직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한마디로 에너지를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에너지를 안 쓰는 거지. 신진대사가 늘어나니까 에너지를 안 쓰나, 신진대사가 줄어드니까 에너지를 안 쓸까? 신진대사가 당연히 줄어드니까 에너지를 안 쓰는 거야. 그와 같은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 바로 적응하는 상태란 말이야. 자, 수면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수면이라고 하는 건 액티버티가 아니라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안 하는 상태다. 수면이란 신진대사가 줄어든 상태에서 거기에 적응을 하는 무활동 상태다. 수면의 기능을 뭐에서 찾아볼 수 있나? 동물들이 동면하는 데서 수면의 기능을 찾아볼 수 있거든. 겨울철. 겨울철에는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다는 얘기는 에너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 에너지 공급은 안 되지만 적절한 체온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면 들어오는 에너지는 없고 있던 에너지는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비용이 올라가겠냐 낮아지겠냐? 올라가지. 그러니까 겨울철에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값비싸기 때문에 수면에 필요한 체온 유지에 필요한 신진대사를 제외한 다른 신진대사는 다 줄이는 거야. 다시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신진대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신진대사는 다 줄이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움직이지도 않아야 되고 먹지도 않아야 되고 생각하지도 않아야 되고 잠에 빠져드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수면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동면. 먹이 제공이 없는 겨울철,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신진대사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높아진 신진대사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진대사를 줄일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체온 유지를 필요로 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신진대사는 하지 않기 위해선 잠에 빠져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이와 같은 수면의 기능은 동면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해가 졌어, 어두워져, 먹잇감종들, 예를 들어 초식동물이 포식자들, 예를 들어 육식동물을 피해야 되잖아. 낮에는 피할 수 있지, 잘 보이니까. 밤이 되면 잘 안 보이니까 피할 수 없지. 그러면은 깜깜한 밤에 먹잇감 동물이 포식자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밖에 돌아다니지 않으면 돼. 밖에 돌아다니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 먹잇감 동물의 육체가 먹잇감 동물한테 잠을 강요하는 거야. 자, 수면의 두 번째 사례, 야간 수면.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는 먹잇감종들이 포식자를 피해야 되고,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수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해됐니? 그런데 이제 정말 신기한 건 고래목에 해당하는 포유류들, 일종의 고래 종류들, 걔네들이 어떻게 잠을 자는지 가만히 살펴봤더니 뇌 두 곳 중에 한 곳만 한 번에 잠이 들어. 그러니까 좌뇌 우뇌가 동시에 잠이 드는 게 아니야. 좌뇌가 잠잘 때는 우뇌는 깨어있고, 우뇌가 잠잘 때는 좌뇌가 깨어있고. 참으로 신기하지? 왜 그럴까? 상식적으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자, 무슨 말이야? 포식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알아채야 되잖아.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포식자가 자기한테 다가오면 그거 알아챌 수가 없지. 잠을 자게 되면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 그만큼 늘어나겠니, 줄어들겠니? 줄어들지. 잠이란 이런 거거든. 아니 그러면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게 되면 잠을 자면 그러면은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는 거니까 잠을 안 자면 될 거 아니야. 잠을 안 자면 되는데 한 번에 한쪽 뇌만 잠을 잘 정도로 뭔가 잠을 자야 될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필자는 수면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기능이다라는 얘기고, 수면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은 잠을 자야만 얻을 수 있는 거지, 잠은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조용하게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그런 중요한 기능을 수면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세 번째 사례. 고래들 같은 경우는 뇌가 교대로 잠이 드는데 원래 잠을 자게 되면은 환경에 취약하거든. 포식자가 다가와도 다가오질 못해. 알아채질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래처럼 뇌가 교대로 잠을 잘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고, 바로 고래가 그 기능에 대한 증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글에서는 답을 하지 않아. 그냥 연구 중이다 라고만 얘기를 했지. 아마도 그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는 모양이지. 그래서 필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면을 하게 되면은 환경에 대한 다시 반응성이 줄어든다. 쉽게 말하면 포식자가 다가와도 알아채질 못한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수면이 반드시 치루어야 할 잠재적인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면이 반드시 치루어야 할 이 잠재적 대가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줄어든 반응성,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이해됐냐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서 이제 필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잠을 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서비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을 자지 않으면 그 생명체가 죽어버린다는 얘기지. 그럼 필자가 말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게 수면인데, 그 서비스가 뭐냐? 휴식만을 가지고는 절대 획득할 수 없는 훨씬 더 중요한 기능. 그 기능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 글에서는 제시하진 않지만 그 기능.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화살표를 정리한 대로 important부터 시작해서 resting까지. 결국 수면이 가지고 있는 진화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면을 통해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지. 맞서는 게 아니지. 지문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복습하세요.